포도에 이런 놀라운 효능까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중동과 서아시아 지역이 원산지라 알려진 포도는 보통 7월, 8월까지가 제철이라 지금이 포도 먹기 딱 좋은 시기인데요. 약 8,000개의 품종이 있을 정도로 포도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이지만 포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도에는 과연 어떤 효능이 있는지, 부작용이나 섭취 시 주의사항은 없는지, 포도 고르는 방법과 보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건강 안내자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맛있는 포도를 고르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포도는 일반적으로 진하고 균일한 색상을 띠는 것이 좋은 포도인데요. 알맹이가 단단하고 탄력 있는 포도가 충분히 수분을 머금고 있어 맛이 좋습니다. 또한 포도의 가지를 흔들어 보았을 때 알이 쉽게 떨어지면 포도가 오래되어 신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크기가 너무 크고 알이 적게 붙어 있는 송이는 과도하게 자라서 당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알이 골고루 배치되고 송이 전체에 걸쳐 포도알이 고르게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도향을 맡아보았을 때 달콤한 향기가 은은하게 나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고르다 보면 껍질에 묻어있는 하얀 가루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는 과분이라 불리는데요. 이 과분을 농약이라 생각해서 먹기 꺼려 하시기도 하는데 오히려 과분이 있는 포도가 맛있는 포도라고 합니다. 과분은 포도의 수분과 영양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포도의 맛과 향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포도의 과분은 비가림, 봉지 재배와 같은 친환경 재배 기술을 적용하면 더 잘 형성됩니다. 다만 과분이 너무 많거나 뭉쳐져 있는 경우에는 수확한 뒤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거나 농약을 많이 사용한 포도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맛있는 포도를 잘 골라왔다면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포도는 상온에서 빠르게 상할 수 있어 냉장 보관이 필수인데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포도를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씻은 후 보관하게 되면 포도 껍질에 남아있는 수분이 부패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씻지 않은 상태로 비닐봉지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도 매우 중요한데요. 포도는 여러 개의 작은 알로 이루어져 있고 껍질에 농약이나 불순물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씻어야 합니다. 송이에서 포도를 떼지 않고 그대로 흐르는 찬물에 씻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때 너무 강한 물줄기는 포도알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물줄기를 사용해 알을 하나하나 꼼꼼히 씻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농약이나 불순물이 많이 걱정되신다면 식초를 약간 섞은 물에 포도를 살짝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내면 되는데요. 이 방법은 농약과 세균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식초물에 담가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씻은 후에는 포도를 바로 섭취하거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포도와 같이 먹었을 때 맛과 영양이 더욱 풍성해지고 잘 어울리는 음식은 무엇인지도 알아볼까요? 먼저 포도와 잘 어울리는 식품으로는 요거트가 있는데요.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에 좋으며 포도의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향상됩니다. 요거트의 단백질과 포도의 당분이 결합되어 운동 후 회복식으로도 이상적입니다. 또한 포도는 견과류와도 훌륭한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도와 함께 먹으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포도의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함께 섭취했을 때 항염 작용을 증진시켜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는 녹색 채소와도 잘 어울립니다. 샐러드에 포도를 넣으면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더해져 입맛을 돋우며 녹색 채소에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C를 보충해줍니다. 포도의 비타민C가 시금치, 케일, 로메인 같은 녹색 채소의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 채소의 풍부한 섬유질과 포도의 수분 함량은 소화를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포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포도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식품이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포도는 대부분의 식품과 잘 어울리며 특정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건강에 해로운 식품은 크게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같이 먹었을 때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식품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오이와 포도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이는 포도와 달리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라 두 식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포도의 수분과 함께 소화액을 희석시킬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소화 과정이 더 느려지고 포도에 포함된 당분이 체내에서 과도하게 흡수되어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와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포도와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고구마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포도의 당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는 당도가 높은 과일이라 과도한 섭취 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데 이와 동시에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도의 효능과 포도를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첫째, 포도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과일이라 노화와 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도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포도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항산화 물질로 항암 효과와 심장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포도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이라 면역력 관리가 다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포도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비타민 K가 면역세포의 기능을 촉진해주며 감염 예방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면역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께 포도는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셋째, 포도에 포함된 항산화제와 항염증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 능력이 전 같지 않다 느끼시는 분들께도 포도 섭취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포도는 심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포도에 포함된 레스베라트롤과 플라보노이드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포도 섭취는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는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포도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과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며 포도의 수분 함량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끝으로 가장 중요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포도는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한 컵에서 두 컵 정도의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포도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포도나 포도 제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입술이나 목구멍 가려움, 두드러기,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다 섭취 시 포도의 과당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지방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보실 수 있게 영상 공유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